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우리 2025학년도 수능 문제 풀어볼 거고요. 총 20문제입니다. 특히나 뒷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부분 좀 빨리 풀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건열, 세척리, 연은이 나타나는 지층. 이렇게 지층에 단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A가 뭐예요? 물결 자국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연은. 그 다음에 B는 사층리. 그 다음에 C가 여기 보이죠? 건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A에서는 뭐가 관찰되죠? 연은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은. B의 퇴적 구조를 통해서 지층의 역전 유무 확인할 수 있죠. 이 아이는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역전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얘는 지금 역전되지 않은 모습. 자, 일단은 역전 유무 판단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A, B, C 모두 역전의 유무 판단할 수 있고 전부 다 역전되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맞았고요. 디귿 봅니다. C가 형성되는 동안 C는 건열입니다. 건열은 점토질의 토양이 물에 덮여 있었는데 건조한 환경 때문에 물이 날아가다 보면 점토질의 토양이 노출되면서 대기에 노출되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는 북반구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관측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고요. 자, 보다시피 여기가 시기가 나와 있고 깊이에 따른 수온, 이쪽은 깊이에 따른 염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표층에서부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일단 표층에서 수온이 일정한 층, 혼합층, 온도 낮아집니다. 수온 약층, 그리고 심해층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표층에서 온도가 높은 채로 일정한 층입니다. 혼합층. 자, 이게 보니까 문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의 두께 8월과 11월 비교합니다. 8월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봤더니 표층에서부터 온도가 26, 24 뚝뚝 떨어지죠.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지 않으나 자, 문제에서 우리 11월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라고 봤을 때 보이시죠? 보다시피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보이시나요?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깊이 20m면 여기에요. 깊이 20m 선상에서 깊이에서 자, 보다시피 2월과 8월이면 2월 같은 경우에는 염분값이 이 정도 찍히고요. 8월 같은 경우는 여기 찍힙니다. 보다시피 2월은 33과 33.5 사이 반면에 여기는 3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높죠. 2월이 높습니다. 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표층의 수의 밀도 비교합니다. 이때 밀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수온하고 염분이 결정하는데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이 밀도 값에 대한 거. 자, 묻고 있는 건 표층의 수고 2월과 8월입니다. 자, 2월 같은 경우는 표층 수온이 8월보다 낮죠. 염분 같은 경우에는 2월이 8월보다 높죠. 됐죠? 8월보다 높아요. 수온은 낮고 염분은 높기 때문에 밀도값이 크겠죠. 2월이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3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문제. 보다시피 깊이에 따른 온도 그래프, 요게 실제 지하의 온도 그래프. 됐죠? 자, 얘는 뭐예요?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융곡선. 화강암. 그 다음에 요 선이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이렇습니다. 되셨나요? 자, 볼게요. 자, 기역의 깊이에서 일단 화강암은 안 녹아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화강암의 용융곡선 선을 넘어가면서 화강암이 녹아버려요. 화강암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게 화강암질 마그마, 다른 말로는 유문암질 마그마.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깊이에 여기 멘틀 물질이 있습니다. 이때 이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경우 온도는 그대로고 위로 상승하는 경우 쭉 올라가도 멘틀 물질의 용융곡선 못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녹을 수가 없습니다.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깊이의 멘틀 물질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물을 공급하면은 녹는 점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디귿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의 기억 디귿.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점으로 찍었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볼게요. 똑같습니다. 자, 실험에서는 책상에 종이를 고정시킨 다음에 종이 위에 점을 찍어요.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찍었죠. 됐죠? 자, 이제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얘는 투명은 아니지만 투명한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됐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위표를 해요. 방위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A라고 하는 거 위에 점을 찍어요. 찍습니다. 찍었어요. 되셨나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판을 종이를 또는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점 찍은 위치가 이렇게 되죠. 처음 찍은 애, 두 번째 찍은 애 이런 식으로 되죠. 또한 얘를 이렇게 보내서 나중에 또 점 위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자, 또 우리 공부했던 게 뭐냐면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이 어린애에서 나이 많은 애 쪽으로 이렇게 선 그리면 됩니다. 이동 방향.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얘 점을 찍었대요. 맨 처음 찍은 점이 여기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찍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찍혔습니다. 지금 얘 어떻게 옮긴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긴 방향 이쪽 방향입니다. 되셨죠? 투명 용지가 이동한 방향은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억 볼게요. 여기 보이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종이 위에 점을 찍고 계속 그 위에 점점점 1, 2, 3 찍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억은 10점에 해당합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옮겨갑니다. 얘는 실제 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됐기 때문에 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동 방향은 북동쪽으로 가죠. 됐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은하, 가하고 나가 있습니다. 이때 거기 언급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원 은하. 타원 은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 이때 세이퍼트 은하 같은 경우에는 특이 은하. 특이 은하. 이때 세이퍼트의 특징은 뭐냐면 보다시피 무언가 방출선이 보이는데 선폭이 넓은 방출선 보입니다. 넓은.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세이퍼트 은하. 이쪽이 지금 타원 은하. 이렇게 적고 나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기억 봅니다. 가는 타원 은하. 기억 옳지 않습니다. 니은 나에서는 방출선 보이시죠? 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은하를 구성하는 주기혈성의 평균 표면 온도. 가와 같은 경우 타원 은하죠. 타원 은하에 있는 별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별, 늙은 별, 표면 온도가 낮은 별. 됐죠? 낮은 별. 우리 은하는 나선팔에 표면 온도 높은 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디귿. 가가 우리 은하보다 낮습니다.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일단은 가가 어느 날 21시. 요게 어느 날 21시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09시.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거죠. 됐죠? 흘러온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시 영상입니다. 가시광선 영상. 됐죠? 자, 이때 여기 보이는 A 지점 있고요. A 지점은 지금 뭐냐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입니다. 만약 여기 단면 그리면 이렇게 돼요. 요게 지금 지표면일 때 온난전선 있고 한랭전선 있고 여기가 A 지점인데 온난전선 있다는 얘기는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면. 됐죠? 온난전선면. 반면에 한랭전선 있다는 얘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들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선면 이렇게 전선면. 자, 다시 그림 이렇습니다. 여기 단면 기억하셔야 돼요. 온난전선, 온난전선면, 한랭전선, 한랭전선면. 따뜻한 공기 타고 올라갑니다. 따뜻한 공기 들려 올려집니다. 지금 A는 여기에요. A 상공에는 전선면이 없습니다. 온난전선면은 온난전선 앞쪽 상공에, 한랭전선면은 한랭전선 뒤쪽 상공에. 됐죠? 지금 여기는 위에 전선면 없습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이 기간 동안에 A 관측소 통과했대요, 전선이. 일단은 요 모습에서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갑니다. 누구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그러니 지금 9시 시점 이후
통과할 수 있는 아이는 얘입니다. 얘가 지나가겠죠. 한랭전선 통과하는 겁니다. 이때 한랭전선 통과할 때는 대체로 남서풍계열 바람이 뭘로 바뀌어요? 북서풍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이때 남서에서 북서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을 때 남서풍이 불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도는 방향이 요거는 시계 방향이죠. 됐죠? 이게 맞았고요. 자, 이제 그다음 이쪽 보니까 여기에서는 가시광선 영상. 가시 영상은 이런 거예요. 지표면이 있고요. 저기 인공위성 있습니다. 인공위성 있어요. 이때 이런 정도의 구름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 구름은 태양이 보내주는 가시광선을 튕겨냅니다. 이 가시광선 양을 측정하는 거죠. 이때 이쪽에는 두꺼운 구름이 있으면 얘는 가시광선을 더 많이 반사시켜요. 그렇죠? 가시광선을 얼마나 반사시키고 있니? 그 양. 특히나 많은 반사를 보여주는 여기를 우리가 하얗게 표현하죠. 가시 영상에서 하얗습니다. 얘기는 뭐예요? 두꺼운 구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다시피 둘 중에서 여기가 더 하얗죠. 됐죠? 더 하얗죠. 여기가 지금 더 두꺼운 구름이 있다는 얘기고 더 가시광선을 더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니까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기억이 니은보다는 약해요. 니은이 더 강해요. 됐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대멸종 관련된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보다시피 여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숫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5번 대멸종, 캄, 오, 실, 대, 석, 패, 트, 쥐, 백. 됐죠? 여기를 경계로 이쪽은 고생대, 이쪽은 중생대, 요 선을 경계로 중생대, 이쪽은 신생대 이렇게 봅니다. 보셨죠? 기억 봅니다. A의 방추충이 멸종하였을까요? A라고 하는 건 고생대 입장에서 앞쪽 부분이에요. 표준화석 적어볼게요. 고생대 표준화석 삼엽충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다 끝에 멸종. 자, 전반부에는 필석 살았고요. 중반부에는 갑주어 살았고요. 후반부에 방추충, 다른 말로 푸줄리나 살았습니다. 방추충은 요때 살았습니다. 요때. 그리고 말이 멸종이죠. 이때 멸종이에요. 고생대, 말. 기울지 않고요. 니은 봅니다. B하고 C 사이. B하고 C 사이면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이때 판계하는 고생대 말의 형성이 되었고 시간 지나 유지가 되다가 트라이아스기 말 분리 시작. 베게너가 말한 거는 지금부터 2억 년 전. 그러니까 결국 요 사이에 포함된 시기죠. 됐죠? 이게 맞았고요. 디귿 봅니다. 팔레오기 네오기는 신생대예요. 팔레오기 네오기 사기니까 여기가 그 경계는 아니죠. 됐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8번 볼게요.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외적인 요인 묻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변화 외적인 요인.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공전궤도 20률과 자전축의 경사 가계 변화인데 일단 어떤 게 공전궤도 20률이고 어떤 게 경사가 이제 보셔야 돼요. 기준은 현재가 나와 있으면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요 실선이 자전축의 경사각, 요 점선이 얘가 지금 공전궤도 20률. 되셨죠? 자, 봅니다. 일단은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A 시기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요. 그렇죠? 이때 A 시기는 현재와 비교해서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같아요. 됐죠? 현재와 비교해서 공전궤도 20률이 커요. A라고 하는 시기는 현재보다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커요. 됐죠? 큽니다. 요것만 쓰면 돼요. 자, A 시기, 현재 시기. 현재를 먼저 외웠던 거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이 있고 태양 둘레 지구가 공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자전축의 경사 방향은 근일점에서 태양의 반대쪽, 원일점에서 태양 쪽이라서 여기 보이는 30도 N 북반구 중위도는 북반구 계절 뭐예요? 겨울입니다. 겨울. 계절 뭐예요?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면
요게 지금 자전축, 요게 지금 적도, 태양빛이 남반구에 빛을 많이 주고 북반구는 덜 받아요. 북반구 겨울. 여기가 자전축, 태양빛이 북반구에 많이 옵니다. 북반구 여름. 자, 이와 비교해서 A 시기는 20mm 커요. 그러면 더 납작하게 그리면 됩니다. 더 납작해져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이때가 겨울철이고 이때가 여름철인데 겨울철에 태양이 더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겨울에 덜 추웠던 시기. 여름철에 보다시피 현재보다 더 멉니다. 여름철에 현재보다 덜 더웠던 시기. 이게는 뭐예요? 연교차가 현재보다 어때요? 작았던 시기. 작았던 시기. 자, 먼저 기억 말했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량의 차. 이때 지구니까 지구 전체네요. 이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일단은 B식이 현재입니다. 자, 현재를 봤더니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양은 자전축의 경사각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제 20mm만 보면 돼요. 현재하고 B시기하고 20mm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 그리고 공전궤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모습이 같다는 얘기죠. 납작한 정도가. 그러니까 근일점에서도 원일점에서도 현재와 B시기는 거리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B시기와 현재는 근일점 거리가 같았던 시기고 원일점 거리가 같았던 시기예요. 그러면 복사 N의 차가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30도 있으면 남반구 중위도. 겨울철 평균 기온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 여기 보니까 지금 B하고 현재네요. 자, B 시기는 현재와 비교합니다. 이때 B 시기는 현재와 비교해서 20률은 같아요. 됐죠? 대신에 자전축의 경사각이 어때요? 경사각이 커요. 자전축의 경사각이 큽니다. 됐나요? 이때 우리가 배웠던 거. 자전축의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여름철에는 태양의 최대 고도가 더 높아지면서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철에는 최대 고도가 더 낮아지면서 더 추워집니다. 연교차 증가. 됐죠? B 시기는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크기 때문에 겨울철이 더 추워요. 됐죠? B 시기가 현재보다 낮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디귿. 됐죠? 3번의 기억디귿. 이제 우리 9번 볼게요. 자, 9번 문제. 그림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지표 부근의 바람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주고 있습니다. 자, 남서 얘가 플러스, 북동 얘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그려보면 돼요. 자, 지구가 있고 적도가 있고 30도, 60도, 30도, 60도 됐죠? 이때 바람 그리면 북동 무역풍, 얘는 남동 무역풍, 여기는 편서풍, 여기도 편서풍. 자, 이때 자, 문제에서는 지금 남풍이 플러스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얘 남풍이죠? 얘 플러스. 자, 남풍 플러스. 얘는 북풍이죠? 마이너스. 됐죠? 얘는 북풍입니다. 마이너스. 얘 다시 남풍이죠? 플러스. 남풍 플러스. 얘 북풍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반면에 동서방향. 동서방향은 지금 서풍이 플러스죠. 서쪽에서 옵니다. 얘 서풍이에요. 플러스. 얘는 동풍입니다. 동풍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얘도 동풍이죠. 동풍이고 마이너스. 얘는 지금 서풍입니다. 서쪽에서 오는 거니까 서풍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남북 방향의 성분을 본다면 보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적도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쪽에 마이너스가 보여야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보여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 반면에 동서방향이면은 적도 주변에 둘 다 마이너스, 저 너머 둘 다 플러스예요. 됐죠? 그러니 봅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적도 주변에 북반구든 남반구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동서방향. 동서방향. 반면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적도 기준으로 한쪽과 다른 쪽의 부호가 다릅니다. 얘가 지금 남북방향. 남북방향. 특히나 여기 보이는 적도 주변에서
남북 방향은 플러스이면서 동서 방향 마이너스네요. 이쪽은 남반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남반구 쪽. 이쪽이 지금 북반구 쪽.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기 지금 남동무역풍. 이쪽은 북동무역풍. 플러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이쪽 플러스고.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 됐죠? 요거 북동, 남동.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은 찾아봤고 이제 기억부터 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억은 남북 방향. 그럼 기억 맞았죠? 기억 맞았고요. 자, 그다음에 A 해역이면은 A가 이쪽이고요. 남반구 대략 30도 부근입니다. 우리 거기 보이는 멕시코 만류 어디 있죠? 멕시코 만류는 간단히 그리면 대서양인 상황에서요. 북미 있고 남미 있고 이쪽에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 있을 때 북쪽도 해류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북대상 해류가 갑니다. 이렇게 도는 게 멕시코 만류. 요거 멕시코 만류. 멕시코 만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보다시피 지금 북반구 쪽입니다. 북반구. 됐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옳지가 않고 디귿 볼게요. 자, B에서는 B가 지금 어디냐면 B가 여기네요. 보다시피 30, 64입니다. 30, 64. 자, 여기는 무슨 순환? 이쪽은 패렐 순환. 패렐 순환은 간접 순환.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직접 순환이고 패렐 순환, 간접 순환. 그럼 디귿 옳지가 않죠?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생명 가능지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보니까 주기혈성 A, B의 생명 가능지대를 별의 나이에 따라 주고 있습니다. 별의 나이가 1억 년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 있었네요. A는. B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B는. 됐죠? 자, 봤더니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더 먼 게 여기죠. 1AU 살짝 넘어가는 것까지 밤 여기는 1AU가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이 1억 년일 때 중심별의 광도는 어때요? 이쪽이 커요. 자, 생명 가능지대란 중심별 둘레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생명 가능지대고 생명 가능지대를 결정하는 건 중심별의 광도인데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서 더 멀리 폭은 더 넓게입니다. 얘가 지금 더 넓죠? 됐죠? 더 멀리 넓습니다. 그러니 얘가 지금 중심별의 광도가 더 큰 주기혈성. 중심별의 광도가 더 큰 주기혈성은 질량이 더 큰 주기혈성. 됐죠? 주기혈성 중에선 질량 큰 주기혈성의 광도가 커요. 기억하시죠? 자, 이제 그리고 질량이 크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빨라요. 광도의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여기보다는. 됐죠? 자, 일단은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큽니다. 기억 보기는 맞았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10억 년일 때 행성의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랑 묻고 있는데 자, 보다시피 이 그림에서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선에 조금 더 가깝고요. 얘는 바깥쪽 경계선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A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봐야겠죠. A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지 않고 디귿 생명 가능지대 폭.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중심별에서 지금 멀어지는 모습이네요. 멀어진다는 얘기는 대체로 광도가 커진다는 얘기고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폭도 넓어지는 겁니다. 넓어져요.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우리 11번 볼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문제 읽어보니까 그림과는 판 A, B 경계 주변과 시추 지점 기억 리을 주고 있고요. 나는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퇴적물 아래 암석의 연령. 됐죠?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최단 거리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리면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뭐 해수면이고 이렇게 해령의 열곡이 있는데 해양 지각만 그린 거고요. 자, 이 위에 해저 퇴적물 쌓여 있겠죠. 그 상태에서 해저 퇴적물 가장 밑바닥 퇴적물 바로 아래 암석이면 그냥 해양 지각의 나이 생각하셔도 돼요. 해양 지각의 나이. 이때 우리 해저 확장설.
해령에서 멀어짐에 따라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합니다. 해양 지각 나이가 증가합니다. 요거 배웠죠? 자, 일단 요게 지금 기억이고 니은인데요. 보다시피 거리가 지금 400 정도 듭니다. 400. 거리가 400이네요. 요 거리도 400이고 이 거리도 400입니다. 400이고 나이는 20이 살짝 넘어갑니다. 2000만이 살짝 넘어가는. 자, 그다음 여기 보이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200이 안 되네요. 200이 요거 안 돼요. 됐죠? 요거는 200을 넘어갔습니다. 요거는 나이를 보니까 나이는 디귿보다 리을이 많죠. 됐죠? 나이가 지금 이쪽에서 많아지는데 더 많네요.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우리 배웠던 건 뭐냐면 해령이라는 발사능 경계가 있고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지면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마찬가지 여기에서 멀어지면 나이가 많아지는 거고 나이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래프 이렇게 직선 보이고 있네요. 직선의 기울기 구하면 대략적인 이동 관련된 속도값도 구할 수가 있죠. 단 주의할 점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여기서는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기억입니다. 지진은 A하고 B 중에 어디서 활발할까요? 얘가 발산형이고 얘가 지금 보존형 경계가 아니고 요만큼만 보존형 경계. 여기는 파괴 경계 아니고 파괴 경계 아닙니다. 자,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근데 아래쪽 부분은 해령 여기니까 이동하는 게 이렇게 갈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얘는 둘이 같이 갑니다. 파괴 경계 아니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같이 갑니다. 파괴 경계 아니고요. 얘는 어긋나죠. 여기가 파괴 경계, 보존형 경계. 천발 지진 발달합니다. 천발 지진.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A가 기억 맞았고요.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 화산 활동. 요거 보시면 되고요. 니은 봅니다. 가장 오래된 퇴적물 하부의 암석. 여기 보이는 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오래된 퇴적물 하부의 암석, 그러니까 해양 지각에 기록된 고지자기 방향은 기억과 니은이 같을까요? 자, 기억과 니은은 여기에서 생긴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기록합니다. 생성될 당시 기록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가요.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가리키고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가리키고 생성된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생성 시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와서 봤을 때 그때 당시 고지자기의 방향 같아야 돼요. 됐죠? 이게 맞았고. 자, 디귿은 리을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자, 속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요게 직선이니까 디귿과 리을은 요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값을 구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간단히 요 썰 한번 해볼게요. 보니까 나이가 2000만을 먹을 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000만 년 먹을 때 얼마 갔죠? 400km. 400km 갑니다. 400. 자, 킬로미터니까 3개 붙여서 미터고 2개 붙여서 센티미터. 얘 단위 센티미터 퍼 년이고요. 지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2cm 퍼 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얘는 어떻게? 해령에서 2로 가는 거예요. 해령에서 2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디귿 입장에서 봤을 때 리을은 4로 가는 거겠죠. 여기 경계로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갑니다. 그럼 디귿 입장에서는 얘가 4로 가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됐죠?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은 엘니뇨, 라니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빠르게 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지도선상에서 이쪽이 E가 있네요. 서태평양. 더블 있습니다. 이쪽이 동태평양. 요거 주의하시라 그랬죠. 이쪽에 인도네시아, 호주 있습니다. 서태평양 경도값은 E. 이쪽에 남미 있고 페루 있습니다.
이쪽이 동태평양 경도값은 W. 자, 평상시 무역풍이 불어요. 남쪽도 해류가 갑니다. 물이 부족해서 용승 발생하죠. 용승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쪽은 표층 해수의 온도가 낮아요. 표층 수온이 낮습니다. 찬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공기는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크죠. 대체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물의 온도 낮으니까 물의 증발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증발량도 작아서 이쪽은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맑아요. 평상시 날씨가 맑습니다. 비가 잘 안 오고 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류가 잘 나타나면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평상시. 이때 여기 만약에 내가 단면 그리면 단면 이렇게 됩니다. 단면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지금 서태평양 E, 동태평양 W. 평상시 무역풍 부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경사져 있고 물 부족하니까 용승 발생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찬물의 경계 생기죠. 간단히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이렇게 돼요. 평상시. 근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남쪽들이 약해지면서 용승 약해지니까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집니다. 됐죠? 하강기류 약해지거나 상승기류 변하고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맑은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옵니다. 강수량이 평소보다 많아지는 게 엘니뇨예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 편차의 보가 이쪽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반면 엘니뇨 때 이쪽은 하강기류 나타나면서 비가 잘 안 와요. 강수량 편차의 보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 이걸 딱 보고 나서 플러스네요. 얘가 지금 뭐예요? 엘니뇨. 엘니뇨의 상황.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상황인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엘니뇨의 모습입니다.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더 강해지면서 남쪽도 더 강해지고 용승이 더 강해지면서 찬물이 더 올라오니까 수온이 더 떨어집니다. 하강기류가 더 강해지고 증발량 더 줄어서 비가 더 안 와요. 강수량 편차의보가 마이너스겠죠. 됐죠? 얘는 지금 엘니뇨, 라니냐가 아니고 엘니뇨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엘니뇨 또 해볼게요. 평상시와 비교해서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일이 약해집니다. 해의 수면 경사가 만만해지고 용승도 이렇게 약해지고 됐죠? 이런 그림. 물론 엘니뇨 때도 해수면은 이쪽에서 높아야 돼요. 됐죠? 자,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어때요? 평상시보다 깊어집니다. 엘니뇨 때는 평상시보다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더 깊어져서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얘가 엘니뇨. 라니냐 때는 보다시피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해의 수면도 더 경사가 심해지고 찬물도 더 많이 끌려와서 수온 약층 시작 깊이가 더 얕아집니다. 마이너스. 얘가 지금 라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볼게요. 기억, 나는 엘니뇨고 나는 비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여기서 용승은 라니냐가 더 강해요. 됐죠? 이게 맞았고요. 자, 디귿 볼게요. 적도 부근에서 일단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분에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을 묻고 있습니다. 됐죠? 이때 A라고 하는 시기는 라니냐고요. 라니냐 때는 평상시 기압 높은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높아집니다. 서태평양 낮은데 더 낮아집니다. 요거고요. 엘니뇨 때는 이때는 동태평양 평상 기압 높은데 기압이 떨어집니다. 서태평양은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엘니뇨 때는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져요. 라니냐 때는 엘니뇨 때는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아져요. 누가 커야 돼요? 이쪽이 커야 돼요. 언제가? 라니냐 때가. 됐죠? A가.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 우리 13번 볼게요. 13번은 자료를 약간 다르게 준 거지 내용 자체가 막 달라진 게 아닙니다. 기본은 똑같아요. 자, 북상하는 어느 태풍이 우리에게 영향 줍니다. 우리나라 관측소 A, B. 이때 0시부터 01시부터 23시까지 풍향, 기압 나타냈대요. 자, A가 요거고 요게 B인데 A라고 하는 건 01시에 바람 불었습니다. 무슨 풍? 북동풍이. 그 다음 시간이나 또 북동풍이.
북동풍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동풍. 그런데 지금 여기 북동풍이죠. 시간이 지나 뭐가 됐나요? 얘가 지금 보이시죠? 북풍으로 변해요. 북풍. 또 북풍. 그다음 뭐가 돼요? 요 사이잖아요. 요거 북서풍. 북서풍으로 변해갑니다. 북서풍. 보이시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북동풍이 있었는데 북풍으로 변하고 북서풍으로 변해갑니다. 풍향의 변화가 이렇게 변했죠. 풍향의 변화가 지금 시계 반대입니다. 만약에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이면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어서 위험 반원이겠죠. OBC 기억나시죠? 근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안전 반원. 됐죠? 기억. 옳지 않습니다. 자, 니은. 기압 변화에 폭 묶고 있고요. A 같은 경우에는 기압 변화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기압이 가장 높게 측정된 시기가 요 시기. 그렇죠? 기압이 가장 낮게 측정된 시기가 대략 요 시기. 그 기압차를 본다면 보다시피 한 칸에서 살짝 더 커요. 요만큼 정도의 폭이죠. 한 칸 정도 대략. 자, B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게 측정된 게 어디냐면 가장 높게 측정된 게 요 시기. 그렇죠? 가장 낮게 측정된 게 얘입니다. 얘네들. 그러면 볼게요. 여기 선상이니까 여기에서 한 칸 내려고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B에서의 그 차가 크죠. 됐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니은 맞았고. D급 볼게요. 9시의 최단거리. 9시의 태풍으로부터 최단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측 기압값이 낮겠죠. 지금 누가 낮아요? 보다시피 B가 낮아요. 그럼 B가 더 가까웠던 A가 가까운 게 아니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이제 우리 14번 볼게요. 자, 14번. 14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입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광도계급 5, 얘는 둘 다 주된 계열에 속하는 주계열성.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별. 됐죠?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별. 이렇게. 자, 이제 여기 보이는 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에너지 만드니까 얘는 주계열성 또는 그 이후 단계예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될 때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안에서 핵융합을 못해요. 지금 얘는 뭐냐면 주계열 또는 그 이후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태양 정도 질량 갖는데 만약 얘가 주계열 단계라고 한다면 태양 정도 질량 갖는 주계열성은 태양 정도 광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이 값이 아니고 1이 돼야 돼요. 1. 다처럼. 그런데 쟤는 60입니다. 얘는 주계열성 아니란 얘기죠. 됐죠? 주계열성이 아니고 주계열성 그 이후 단계입니다. 이때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은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 결국 뭐가 돼요? 거성으로 넘어갑니다. 거성. 자, 거성에서는 중심부에서 헬륨이라고 하는 애가 핵융합하면서 탄소 만들죠. 됐죠?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모습.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시간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는.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서 탄소 핵융합까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가는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이 지나다가 지금 거성인가 봐. 이렇게 거성 정도. 자,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중심 핵분의 표면 온도. 이제 HR도를 그려보셔도 돼요. HR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주계열성이고 얘가 태양 정도 질량하는 주계열성, 태양 광도 1로 봤을 때 태양의 온도가 이 정도일 때. 됐죠? 자, 이때 여기 보이는 가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넘어갔어요. 거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성 쪽으로. 이때 주계열성이 거성 넘어갈 때 결국에는 외곽부가 팽창하면서 온도 떨어지죠. 표면으로 떨어져요. 하지만 중심부 온도는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온도 쭉 올라갑니다. 됐죠? 주계열성일 때보다 중심부의 온도는 많이 높아져 있고, 됐죠? 중심핵의 온도는 많이 올라가 있고, 대신에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온도가 떨어졌네요.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지금 얘는 가,
카의 경우. 자,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얘입니다. 나는 주기혈성이고요. 주기혈성이고 질량이 태양질량 4배면 이 정도 쓸 거예요. 좌측 상단에. 광도는 얘보다 더 큰 위치입니다. 얘가 지금 나. 자,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주기혈성이니까 헬륨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온도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죠. 그럼 나라고 하는 애는 가와 비교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낮아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보다시피 어때요? 더 높죠?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자, 비교해보니까 나라고 하는 건 가보다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크니까 이 값이 더 크겠죠. 나가 큽니다. 가가 나보다 작네요. 기억 맞았고, 니은 볼게요. 니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면 그 에너지가 결국 빛으로 방출되겠죠. 간단히 광도의 개념이죠. 결국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 광도는 가 다 비교합니다. 가 다 비교합니다. 가가 크죠. 됐죠? 니은 맞았고, 디귿 볼게요. 주기열 동안의 별의 질량의 평균 감소 속도. 별은 주기열성 단계일 때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 만들고 이때 질량이 줍니다. 그러니 요게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질량의 감소 속도가 빠르겠죠. 주기열성 중에서는 질량 큰 주기열성이 에너지를 더 빨리 태워서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라고 배웠죠. 자, 두 개 비교합니다. 둘 중에서 질량이 더 큰 주기열성이 중심부에서 더 활발하게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질량이 더 빨리 줄어요. 됐죠? 나가 다보다 빠릅니다. 정답은 5번에 기억는 디귿. 자, 이제 15번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빅뱅 우주론에서 팽창한 우주 T1, T2 시기에 은하 A, B, C 주고 있고요. 자, A에서 관측한 B, C의 후퇴 속도 주고 있네요. A에서 관측한 C 그리고 B의 후퇴 속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보겠습니다. T2 요 상황에서 허블 상수는 V는 HR 적었을 때 요게 허블 상수. 자, 보니까 16800으로 멀어지는 B값 가지고 해 보면 H값 적고 여기다 240 곱하면 H값 나오겠죠. 해 보면 H값은 얼마? 70 나와요. 자, 기억 말했습니다. 자, A에서 관측한 C의 호토 속도. A에서 C를 관측한대요. 자, 여기는 숫자를 주고 있죠,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V는 HR이니까 70 곱하기 거리 180 해보면 나와요. 자, 해봤더니 이 값이 얼마 나왔죠? 이 값이 12600 나옵니다. 여기가 더 빠르죠? 둘 중에 이쪽이 더 빠릅니다. 됐죠? 자, 니은 옳지 않고 디귿 봅니다. T2에서 오른쪽 그림 T2에서 지금 관측을 하는데 보다시피 B에서 C를 관측하면 B에서 C를 보면 마찬가지 B에서 C를 봤을 때 C가 멀어지겠죠. 이때 그 속도 V 값은 V는 H 곱하기 R. 됐죠? HR. 이때 H 값은 어떻게? 아까 구했죠? 70 곱하기 거리. R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얘 3 곱하기 60이고 얘는 4 곱하기 60이면 3대 4대 5니까 5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그렇죠? 거리 얼마? 300. 300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값은 원래 파장, 그러니까 500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한 정도에다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돼요. 지워볼게요.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하나, 둘 지우고, 하나 지우고, 하나 지운 다음에 3 공통으로 지워버리면 파장 변은 얼마? 5 넘어가면서 35가 됩니다. 그럼 원래 파장이 500이었으니까 35가 변했네요. 그러면 535. 그러니까 540보다 짧죠. 정답 1번의 기억. 자, 이제 우리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여기 보이는 나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해석에 포인트가 있는. 자, 읽어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 나는 방사성 원소 X의 함량에 대한 방사성 원소 Y의 함량입니다. 모원소, 자원소의 개념이 아니죠. 둘 다 방사성 원성고예요. X하고 Y가. 이때 화성암 A하고 B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X, Y가 있대요. 현재 A에 포함된 거 그려보니까
요게 A라는 암석일 때, A일 때 여기 지금 X도 있고 Y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B도 이렇게 있을 때 B도 여기 지금 X도 있고 Y도 있대요. 됐죠? 자, 현재 A에 포함된 Y는 요거는 처음량이 얼마? 8분의 3이래요. 처음량의 8분의 3. 자, B에 포함된 X는 요거는 현재 처음량의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그리고 X의 반감기가 얼마? 0.5억. 0.5억. 됐죠? 해볼게요. 자, 처음 0이라는 시간에 X분의 Y가 지금 1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X도 줄 거고 Y도 줄겠죠. 자, 이때 1억 년의 시간이 지났더니 1억 년 지났을 때 X분의 Y 구해보니까 얼마? 2가 되었습니다. 2. 보이시죠? 2가 됐네요. 그런데 1억 년의 시간이면요. X는 처음량이 얼마? 1억 년이면 반감기 지금 2번 지났죠. 처음량의 4분의 1 남아있고요. Y도 줄었겠죠. 처음량이 얼마로 줄었겠죠. 이걸 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 처음량의 절반이겠죠. 됐죠? 1억 년 동안 Y는 처음량의 반 준 겁니다. 그러면 Y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얼마? 1억. 자, X는 0.5, Y는 1억이니까 기억 말했습니다. 자, 반감기 다시 적어보면은 X는 반감기가 0.5억이고 Y는 반감기가 1억입니다. 이렇게 반감기. 자, 이제 니은 볼게요.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B에는 Y가 얼마 있을까요? 현재로부터 2억 년 후. 일단 B라고 하는 건 처음에 만들어진 시점이 있겠죠. 시점. 그때 X가 가득 1이었을 거예요. 1. 그런데 지금 시간으로서 지금 X가 4분의 1 됐죠. 그럼 시간 얼마 지난 거예요? 생성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흘렀을 텐데 얼마? 1억 년 지난 겁니다. 1억 년. 0.5를 2번 지나서 지금 2분의 곱하기 2분을 남은 거니까. 그럼 Y도 처음량이 1일 때 1억 년 지나면 이제 반감기 지났으니까 얼마 남았어야 돼요? 2분의 1 남아있겠죠. 2분의 1. 자, 이 상태에서 2억 년이 흘러요. 2억 년 흐릅니다. 그럼 Y는 2억 년 흐르면 처음량, 요때 시점 기준으로 반감기를 2번 더 지나는 거니까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됐죠? 요 값을 기준으로 이 시점에서 반감기 2번 지난 시점이니까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 있어야 돼요? 8분의 1 남았겠죠. 이때 맨 처음 양에 8분의 1 남아있다는 얘기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얼마? 1대 7이라는 얘기예요. 1대 7. 1대 7. 됐죠? 또는 처음 이 시점에서 반감기가 총 3번 지났죠? 그래서 8분의 1. 그리고 8분의 1 모원 자원소 비가 1대 7. 간단히 총 8개 중에 하나 남았네. 이런 식입니다. 기억나시죠? 1대 7입니다. 7배네요. 이게 맞았고. 자, 가에서 단층은 언제 생겼을까요? 가. 여기 보니까 가라고 하는 거 여기 단층 보이죠? 단층은 일단 A가 생기고 나서 단층, 그리고 나서 단층이 있은 후에 B가 뚫었죠. 그러면 단층은 A하고 B 사이식에 생긴 거예요. A하고 B 사이. 이제 A하고 B가 언제적 것인지만 찾아보면 되죠. 자, B라고 하는 건 나이가 얼마입니까? B의 나이는 보다시피 나이 1억입니다. 1억. 1억 년 전에 생긴. 됐죠? 1억 년 전.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보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자, 일단은 시간에 따른 Y라고 하는 방사성 원소의 양을 그려본다면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감소합니다. 이때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요게 1억이라고 했을 때 Y는 절반 남아 있고요. 절반. 또 여기서 반감기만큼의 시간이 또 지나면, 그러니까 2억이라는 시간이 되면 얘는 4분의 1 남아 있겠죠. 4분의 1. 이때 A라고 하는 건 지금 4분의 1보다는 커요. 이쯤 어딘가 찍히겠죠. 8분의 3. 그러면 얘는 나이가 둘 사이입니다. 둘 사이. 그러니 요 시점부터 요 시점, 요 사이에 지금
단층 생겼죠? 근데 여긴 언제예요?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됐죠? 정답은 5번의 기억년 디귿. 자, 이제 우리 어려운 문제들 남았습니다. 17번부터 시작해서 네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자,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일단 17번. 자,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두 시기의 우주의 크기,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값을 주고 있습니다. T1은 T2보다 과거.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이나 현재가 되었겠죠. 현재 우주의 크기는 1.0입니다. 보이시죠? 1.0.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T2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 총 밀도값이 1이래요. 다 다음 1이란 얘기죠. 더하면 0.33이니까 이쪽에 0.67 들어갑니다. 0.67. 0.67. 됐죠? 이런 모습, 숫자로는. 자, 이때 여기에서 C를 묻고 있고요. C라고 하는 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밀도가 줄었습니다. 밀도가 줄 수 있는 건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 중에서 물질들이에요. 물질들.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건 물질이죠. 물질의 밀도가 감소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 얘가 물질이면 요거 물질이거나 요거 물질이겠죠. 이때 물질 중에서는 보통 물질이 암흑 물질보다 밀도가 작아야 돼요. 작아요. 그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가 지금 보통 물질. 보통 물질입니다. 예. C는 보통 물질. 자, C가 보통 물질이니까 중성자, 보통 물질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니은 보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감소했는데 정확히 8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8분의 1.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요만큼의 공간에 보통 물질이 있었습니다. 0.96. 그런데 얘가 커져요. 커지면서 밀도값이 확 주네요. 얼마로? 밀도값이 8분의 1로. 됐죠? 이때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총량은 그대로인데 공간의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값이 줄었죠. 밀도값이 8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는 우주 공간의 크기가 8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주 공간이 8배 됐다는 얘기는 요 길로 따지면 얘도 2배, 얘도 2배, 그 다음에 뭐죠? 요도 2배. 그죠? 공간이 길로 따지면 다 2배씩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거기에서 우주 현재 크기 만약에 거리로 생각한다면 절반 정도겠죠. 절반 정도. 그렇죠? 부피로 따지면 지금 요거는 비교했을 때 거리는 절반이지만 부피는 8분의 1 이런 개념.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2배가 됐네. 그러면 부피는 8배고 밀도값은 8분의 1. 또 8분의 1 하면 돼요. 8분의 1. 현재 되셨죠? 이제 남아있는 건 둘 중에 어떤 게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인가요? 요거예요. 맞나요? 어떤 게 암흑물질이고 암흑에너지인지. 이때 내가 만약에 얘를 만약에 암흑에너지라고 친다면 암흑에너지는 밀도값이 그대로입니다. 0.67이고 여기도 0.67일 거예요. 67. 근데 암흑물질도 마찬가지 얘 밀도 줄겠죠. 0.21에 8분의 1. 얘는 0.12에 8분의 1.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비를 본다면 얘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렇죠? 암흑 에너지 현재 보면은 이 값이 너무 커집니다. 자, 볼게요. 물질 보니까 0.33의 8분의 1이죠. 0.33의 8분의 1. 얘 해보면 대략 0.04 정도 나와요. 물질이 요만큼, 현재 물질이 요만큼, 암흑 에너지가 이 정도. 그럼 암흑 에너지가 거의 90%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이제 갑니다. 암흑 에너지가 얘예요. 0.21 암흑 에너지.
B가 지금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제 A가 암흑 물질이겠죠. 자, 암흑 물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값도 구해야 됩니다. 요거 8배 하면 돼요. 0.67을 8배 했더니 5.36 나옵니다. 5.3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됐죠. 자, 마찬가지 여기 현재 0.1이고요. 얘 둘 더해가지고 0. 얼마죠? 79의 8분의 1 하면 돼요. 요게 물질의 비율, 요게 암흑 에너지의 비율.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대충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볼게요. 자, 전체 구성 요소 중에서 A, B 그 B를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 B분의 A를 묻고 있는데 B는 똑같아요. 그럼 A가 크면 크겠죠? A가 지금 T1이 큽니다. T1이 큽니다. 그럼 니은 맞았네요. 자, 디귿 볼게요. T1의 전체 우주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C의 비율 해보면 더하면 돼요. 5.36 더하기 0.21 더하기 0.96 분의 C는 0.96입니다. 됐죠? 요걸 해보면 약 얼마 나왔냐면 0.147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럼 얘 15%보다 작죠? 됐죠? 디귿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님 디귿. 자, 이제 18번 볼게요. 자, 18번 문제도 마찬가지 어려운 문항에 속합니다. 행성의 공전 방향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질량 중심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T0부터 이렇게 행성이 돕니다. 자, 그때 T0부터 일정한 시간 간격 T 경과함에 따라 얘네를 그려본 거고요.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안쪽에 중심별에 도는 궤도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중심별이니까 중심별만 그려볼게요. 자, 중심별에 도는 궤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중심별이 이렇게 돌고 있대요. 여기가 지금 공통 질량의 중심별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고 있겠죠. 자, T0에 행성이 있다는 얘기는 중심별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별 여기 있습니다. T0일 때 중심별 여기 있고 이 각도가 얼마? 30도.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났을 때 가장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 얘기는 관측자 입장에서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요때. 됐죠? 가장 빠르게 멀어진 시점. 관측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멀어집니다. 요 시점. 얘가 지금 T0 더하기 4T인 시점. 이때 중심별의 위치.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봤더니 식현상이 한 번 일어났다는 얘기는 중심별이 이렇게 가서 여기 와서 식현상. 행성 여기니까. 그리고 삥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오긴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결국 얘는 중심별은 한 바퀴 돌고 지금 여기까지만 온 거죠. 됐죠? 출발 여기에서 해서 이렇게 공전하다가 여기까지만 온 거예요. 얼마 더 갔죠? 한 바퀴 돌고 60도 더 갔죠. 그러니까 360도에서 얼마? 60도를 더 갔습니다. 이만큼을 돈 거예요. 얼마 돌았죠? 420도 돈 거예요. 얼마의 시간 동안에? 4T의 시간 동안에. 그러면 T의 시간 동안에 얼마 간 거예요? 4로 나누면 105도씩 간 거예요. 105도씩. 그럼 해볼게요. T0에서 T만큼의 시간 지나면 105도 갑니다. 105도. 105도. 그러면 105도 가면은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까지 갑니다. 45도만큼 더 가면 돼요. 60 가고 나서. 이 위치에서 가는 게 지금 T0 더하기 T.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얼마? 105도 갑니다. 45도 가고 얼마 가면 돼요? 45도 간 다음에 60도 가면 돼요. 여기 30도 두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가 지금 T0 더하기 2T.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얼마? 여기에서 갑니다. 105도. 105도 간대요. 105도. 그러면 요만큼 갔겠네요. 됐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는 상황. 얘가 T0 더하기 3T.
3t 105도 됐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105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이 각도는 적어주면 15도겠죠. 됐죠? 이렇게. 됐죠? 중심별의 위치. 그러니 볼게요. 별빛의 파장을 본다면 이 위치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지고 이만큼 왔죠. 또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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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로 길어집니다. 이제 짧아지는 과정인데 얘보다는 지금 길어요. 됐죠? 자, 이제 원래 파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파장이 짧아지고 짧아지고 짧아져요. 됐죠? 이 위치. 그리고 가장 많이 짧아졌을 때 이제 원래 파장 돌아가는 과정에서 파장 길어지는데 원래 파장은 살짝 짧은 됐죠? 이제 시간이나 가장 파장 길 때 이렇게 위치 이렇게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림 그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차근차근 해볼게요. T0에서 2.5T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대충 요 둘의 중간 정도 어느 시점 됐죠? 여기 있을 때부터 언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때 흡선의 파장은 볼게요. 원래 파장에서 파장이 길어지다가 가장 많이 길어지고 원래 파장 돌아옵니다. 원래 파장보다 파장이 짧아지는데 가장 많이 짧아졌다가 원래 파장 돌아오는 과정이죠. 파장이 점점 어때요? 길어져야 돼요.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옳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파장 기준으로 파장이 점점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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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다가 요 과정. 이제 여기는 파장이 원래 돌아요. 원래 파장으로. 됐죠? 그 다음 이제 파장이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가장 많이 짧아지겠죠.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요거 지난 이제 파장이 원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원래 돌아오면서 파장이 길어진다고. 보셨죠? 그런 모습. 옳지 않고 니은 볼게요. 이제 니은. 자, 파장 변화. 요거 묻고 있습니다. 요거. 자, 일단 T0에서 T만큼이 지난 요 시점은 자, 시선 속도를 내가 만약에 공조 속도를 만약에 V라고 한다면 얘는 요게 공전 속도고요. 멀어진 이 속도가 얼마예요? 속도가 2분의 루트 2 V예요. 시선 속도가. 됐죠? 공전 속도 V라고 준다면 얘도 V가 되는 건데 그 중에 시선 속도는 요만큼만. 근데 여기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V. 그 속도로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얘는 요 속도가 공속도 V인데 나한테 이만큼의 속도로 접근하죠. 접근합니다. 요거 얼마? 30도예요. 30도. 이때 그럼 요건 길이가. 지금 삼각형을 보시면 요 길이는 얼마? 2분의 루트 3 V입니다. 2분의 루트 3 V. 됐죠? 이렇게. 자, 이때 뭐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절대값이니까 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이때 파장 변화량은 원래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한 정도는 빛의 속도 기준으로 시선 속도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파장에 대해서 시선 속도랑 파장의 변화는 어때요? 비례합니다. 파장 변화 비례해요. 그럼 이제 델타 람다 1은 얘는 얘랑 비례하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분모니까 2분의 루트 2 V 분의 델타 람다 2는 이걸로 그려야겠죠. 2분의 루트 3 V 그냥 부호는 다 떼고 이제 얘를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에요. 루트 1을 위아래 곱하면 2분의 루트 6입니다. 됐죠? 그냥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죠? 이 맞았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0.5t에서 t. 그러니까 대략 요 중간 어디서 이렇게 갈 때요. 기준 파장이 기준 파장이 람다 제로 2배인 얘가
파장이 요만큼 더 커진, 여기에서 이만큼이 더 커진 시기가 있을까 오잖아요. 요걸 기준 파장으로 했을 때 얘가 파장이 요만큼 더 길어진 시기가 있을까 오잖아요. 그럼 해볼게요. 원래 파장 여기입니다. 원래 파장 됐죠? 이때 원래 파장 여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i만큼 파장이 길어지려면 됐죠? 길어지려면 지금 저게 지금 t 여기 요 시점이니까 길어지려면 나로부터 이만큼의 속도로 멀어지면 돼요. 이만큼의 속도로 2분의 루트 2v 속도로 멀어지면 돼요. 그러면 딱 요만큼 길어집니다. 델타 람다 5만큼. 근데 만약에 이 속도로 멀어질 때 기준 파장이 요거면 다시 그래서 스펙트럼 상에서 요거면 파장 변화는요 요만큼 돼요. 요만큼 됐죠? 그러니까 이 정도 시선 속도로 멀어진 상황에서 원래 파장이 람다가 제로일 때 델타 람다 5만큼 변했다면 기준 파장이 요거의 2배인 이 i는 이 정도 속도로 멀어진다면 파장 변화가 요거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근데 만약에 요거 2배가 아니고 딱 요만큼 멀어졌다는 얘기는 속도가 4분의 루트 2v로 멀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죠. 있냐는 얘기죠. 됐죠? 요 속도 갖는 시점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요 중간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시점이 뭐냐면 v로 멀어집니다. 이때 요 v로 속도 공존합니다. 이때 얘가 2분의 1 v로 멀어지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속도 값은 얘하고 얘 중간이죠. 됐죠? 그 안에 이 속도를 갖는 시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정답은 2번의 니은입니다. 자, 이제 19번입니다. 그림가는 어느 지괴 A하고 B에서 구한 암석의 생성 시기, 그 지작이 복각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각과 위도의 관계, A, B 동일 경도 따라서 회전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작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 그리고 지리상의 북극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 B가 보이는데 과거 이 시점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거죠.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갑니다. 복각의 부호 마이너스, 그래서 복각 마이너스 40도. 내려갑니다. 내려가죠. 플러스 20. 내려갑니다. 플러스 50. 복각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40, 플러스 30, 그리고 플러스 60입니다. 이렇게 변해왔다는 얘기죠. 자, 이때 복각이 그 40도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략 몇 도일까요? 그냥 22도 잡을까요? 22도이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S. 자, A라고 하는 건 22도 S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지금 복각 20 됐네요. 복각 20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10. 플러스니까 10도하고 N.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50입니다. 50이네요. 쭉 가서 대략 30. 30N 이렇게 이동해 왔고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22도 S 정도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보니까 30입니다. 30이니까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가면 대략 한 15, 16 되나요? 그냥 15 잡을게요. 15도 N.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60입니다. 쭉 가서 간단히 40 정도 잡으면 40N 이렇게 이동해 왔습니다. 됐죠? 자, A는 보다시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옳지 않고요. 자, 니은 보니까 지금 시기가 얘가 지금 200 MA, 그 다음에 50 MA, 얘가 지금 0 MA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의 속도 물어보니까 얘보다는 이쪽이 더 빠르죠. 보이시나요? 20도만큼 갔고 25도만큼 갔으니까 이게 얘가 더 빠르죠. A가 느립니다. A가 B보다 늦어요. 됐죠? A가 느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디귿이고요.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묻고 있는 건 200m의 이때. 200m의 이때. 자, 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A 한번 해볼게요. 적도예요. 됐죠? 자, A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대략적으로 얘가 지금 22도 S에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도 그 지자기 극은 어디? 여기에요, 여기. 여기 90도 위치에. 됐죠? 근데 지금 얘가 이동했죠? 어디까지? 얘가 지금 여기 현재 30도 N까지 온 거예요. 이만큼 왔죠? 그럼 이제 이때 암석이 있던 그 지압각은 지게가 이동하는 거라서 얘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갑니다. 몇 도만큼 가야 돼요? 52도만큼 가야 돼요. 보이죠? 요 차이가 52도니까 52도가 밀려갑니다. 52가 밀려가면 52 빼면 되죠? 빼면 38, 대충 38도 N쪽에 찍혀요. 됐죠? 38도 N. 계산을 이렇게. 자, 이제 B 볼게요, B. 자, B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적도, 여기가 지금 22도 S입니다. 200mA 때 위치. 자, 이때 이 암석에도 마찬가지 그 지자기극은 실제 여기 있으니까 여기라고 찍혀 있는데 현재는 왔습니다. 얼마까지? 여기에서 지금 위도 40도까지 왔죠. 됐죠? 얼마 왔나요? 62도 왔죠. 그럼 얘 위치가 밀립니다. 얼마? 62도 밀려요. 밀려요. 62도 밀립니다. 그럼 61을 빼면은 얼마? 28? 대략 28도 N쪽에 찍힐 거라고요. 그러면 볼게요. 둘 중에서 그 지자기극은 B에서 구한 게 A에서 구한 게 B에서 구한 것보다 더 위가 없죠. A에서 구한 게 B에서 구한 것보다 더 고위도. 정답은 4번의 니은 디귿.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계산 문제고요. 자, 일단 이쪽에다가 얘네들 광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도. 자, 일단 광도라고 하는 건 광도는 비례합니다. 됐죠? 반지름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 근데 온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숫자를 1대 요거 2대 4로 바꿀게요. 1대 2대 4. 얘도 숫자가 너무 이상하니까 10배만 할게요. 10, 25, 0.25 이렇게. 그 B니까. 자, 일단 먼저 광도 한번 구해봅니다. 광도. 자,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이면 얘는 100. 자, 반지름의 제곱, T의 4제곱이면 25 곱하기 25에다가 4를 2번 곱하면 되는 거네요. 100입니다. 10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만이 되는 거죠. 만. 마찬가지, 요것도 마찬가지 0.25 곱하기 0.25 한 다음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 16됩니다. 자, 3개 별의 광도의 비는 이렇게 16, 만, 100. 됐죠? 자, 기억 봅니다. 복사 에너지 최대 방출 파장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묻고 있는 건 나하고 다예요. 나하고 다. 둘 중에서 나가 온도 2배면 파장은 다가 2배야 돼요. 다가 2배입니다. 나가 다의 절반. 기억 옳지 않고. 자, 이제 니은 볼게요. 니은. 니은. 자, 지구에 관측자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다하고 가하고 다가 나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얘가 지금 가고 얘가 지금 다일 때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광도만큼의 밝기로 보이겠죠? 광도만큼의 밝기. 됐죠? 이때 내가 만약에 가의 광도를 1이라고 한다면 다의 광도는 16분의 100이네요. 됐죠? 둘의 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실제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내 눈에는 이 정도의 밝기로 비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겉보기 밝기는 가가 다의 5 차이 나죠?
그리고 작죠? 100배입니다. 겉보기 밝기는 얘가 1일 때 얘는 얼마? 얘는 10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을 때 얘 밝기를 1로 봤을 때 얘는 내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얘 100분의 1로 보이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아니고 100분의 1 보입니다. 그러면 더 멀리 있다는 얘기죠. 더 멀리 있죠. 그리고 밝기가 얼마? 100분의 1이라고요. 내 눈에 보이는 밝기가.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서 밝기가 감소했는데 얼마 감소했죠? 10,000분의 16으로 감소했습니다. 10,000분의 16. 됐죠? 거리가 10,000분의 16으로 감소한 거네요. 아니, 밝기가 10,000분의 16으로 감소했네요. 거리가 멀어져서. 이때 거리 그럼 몇 배 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밝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가 2배면 밝기 4분의 1, 거리가 3배면 밝기 9분의 1. 근데 얘는 100분의 4의 제곱이니까 거리가 얼마 된 거예요? 4분의 100배가 된 거예요. 거리가 4분의 100배가 되니까 밝기가 이만큼 배가 된 거죠, 지금. 이 얼마예요? 25입니다. 25. 자, 니은. 맞았죠? 25배니까.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 자, 여기 보이는 이제 가의 절대 등급 묻고 있습니다. 자, 기준되는 건 얘네 둘 다 주계열성. 주된 계열의 별. 주계열성. 태양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둘 사이에 들어갑니다. 둘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면 태양은 광도가 얘네 둘 사이에 들어가겠죠. 됐죠? 둘 사이. 주계열성 중에서는 질량 큰 애가 온도도 높고 그리고 광도도 크다 그랬으니까 요 둘 사이에 들어갑니다. 태양의 광도는 여기 들어가요. 태양 광도. 됐죠? 둘 사이에. 이때 태양은 광도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자, 가볼게요. 가. 자, 여기 보니까 지금 가나 다의 광도의 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태양 광도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 가의 광도는 태양 광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곱배에서 요곱배 사이에 포함돼야 돼요. 지금 가의 광도는 태양 광도의 요 범위, 태양 광도의 10,000분의 16배에서 100분의 16배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죠. 자, 플러스 4.8의 절대 등급보다 요곱배인 별은 볼게요. 일단은 100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밝기가 10,000분의 1이죠. 그러면 플러스 4.8에서 일단은 5등급 두 번 더해야 됩니다. 간단히 10을 더해야 돼. 10을 더하면 됩니다. 10. 10,000분의 1이니까 10을 더하고 대신에 16배 커졌죠. 그럼 절대 등급 작아지죠. 빼야 돼요. 이때 한 등급당 2.5배니까 2.5를 3번 곱한 거랑 2.5를 4번 곱한 거 사이가 수소가 돼요. 얘는. 그러니까 3.5를 빼야 돼요. 요 정도 절대 등급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4.8에서 100이죠. 5를 더한 다음에 뺍니다. 3.5를 빼야 돼요. 됐죠? 그러니 일단은 얘가 절대 등급 가장 큰 상황인 거잖아요. 가장 큰 상황. 됐죠? 가장 큰 상황이고 요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해보면은 요걸 해봤자 14.8인데 14.8에서 3.5를 빼야 돼요. 그러면 12는 안 되죠. 됐죠? 12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보다 클 수가 없어요. 됐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의 니은 2번입니다. 참고로 여기 나하고 주결성인 이유가 온도가 높을수록 주결성이면 반지름이 커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보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번 수능이 생각보다 뒤쪽 부분에 어려운 게 많죠. 특히나 계산 문제. 아무튼 올해 고생하셨고요. 자,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잘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안녕.